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뭐 후보군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선배님 여권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소개해 주시죠. 네, 여권은 뭐 야권에 비하면은 단촐한데요. 네. 네, 우선 그 3선 임기를 마치는 원창무 원주 시장이 있고요. 뭐 작년 총선에 나왔었던 육동환 전 강원연구원장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이제 당적이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이제 탐색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예. 실제 출마 의지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빚을 본 고위 공직자들이죠. 네. 이제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요. 예. 춘천 출신인데 작년 총선에서도 이번에 출마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나왔었어요. 네. 본인이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예. 지금도 아직도 계속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살펴보니까 좀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재부 내에서 홍부총리가 강원도 사랑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기재부가 그 나라 국간 살림을 네.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뭐 사무관급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죠. 해요. 예. 시장 시장 군수가. 군수들 가면 네. 기재부 사무관 사전에 일정 안 하고 네. 못 만난답니다. 줄 서서 만나야 예. 되는데 네, 홍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분들이 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예산 반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고요. 설 연휴 전에 네. 그 홍 부총리가 춘천 닭갈비를 그 지인들한테 선물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항상 홍 부총리가 그 춘천 닭갈비를 지인들한테 선물을 즐겨 한다고 하는데 또 닭갈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본인이 또 춘천 출신이시고 네. 출마설이 도는 와중이니까 이제 그걸 받으신 분들은 아 진짜로 출마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또 그 홍 부총리 이외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도 있는데 청와대 네. 국민소통수석. 네. 맞습니다. 네. 이분도 작년 총선에 출마했던 분이세요. 네. 비록 당선은 되지 않으셨지만 이제 오랫동안 경제부지사로 일을 하셨기 예, 강원도 때문에 경제부지사도 하셨잖아요. 네.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선거에 여러 번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네. 뭐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뭔가 들어간 걸까요? 이광재 의원은 사실 저희도 분류를 할 때 네. 대선 주자로 분류를 하는데 9월부터는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예.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당의 상황이 어려워진다거나 본인의 지지율이 뭐 이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뭐 도지사 출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마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에 이미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됐다가 낙마한 이력도 있고 지난해 그 총선에 출마할 때도 사실 출마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네. 급을 또 강원도지사에 맞춰서 하는 거는 명분이 강원도를 위해서 또는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이런 좀 명분을 걸었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물론 이제 뭐 상황이라는 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좀 거론되는 분들 어떤 뭐 분들? 거론되는 사람들은 권성동 의원이나 김진태 네. 전 의원, 또 직전 후보였던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뭐 그리고 김상표 전 경제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 선거 뭐 포럼 활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이 뭐 발빠르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한마평에는 오르는데 예. 아직 고심 중인 것이라 보고요. 저는 약간 요즘 사석에서 많이 좀 나오는 얘기가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있잖아요. 네. 홍남기 장관님. 이분이 지금 당정협의에서 네. 당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뭐 홍남기 반란이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사퇴 의사도 여러 번 뭐 표명을 하고 그럴 거면 관두겠다. 여러 가지 표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이분의 그 경제적 가치관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석에서 오고 가면서 그 지금 그게 본인 개인 생각이신 거죠? 사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원희룡 후보나 유승문 대선 후보들이 홍남기 장관을 충분히 공직자의 양심을 걸어서 설득해 올 수 있는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홍남기 장관이 지금 당적이 없잖아요. 네. 사퇴하고 아니, 공무원이시니까 당연히 네. 이건 없는 거고. 예. 사퇴하고 쉬었다가 국민의힘하고 좀 쿵짝국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또 모든 거는 또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런 생각이 국민의힘 있습니다. 내부에서 또 여러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눈길이 가는 인물이 또 한기호 의원도 지금 거론이 되는 강원도지사 야당 후보이신 것 같고 네. 황상무 전 KBS 앵커 네. 요분 뭐 평창 출신이고 KBS 앵커 이제 그만두시고 나오시면서 또 뭐 쓴소리 하셨다 그래요 현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뭐 거론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한 4분 정도 자천 타천, 국민의힘은 한 10분 정도 네. 상당히 많으시네요. 또 이번엔 시장 군수 경쟁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춘천, 원주 되게 예. 주목되는 도시들이 많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그 설 전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 저희 주재 기자 네. 선배님들을 통해서 자천 타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네.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은 이제 조금 지방선거가 1년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거 명단을 뭐 다 싣고 하는 것보다는 경쟁률을 한번 보자 해서 네. 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선 시장을 마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주공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선 시장님이시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도 이제 민주당이 네. 가져갔고 했는데 경쟁률이 최고에 달했다는 것은 조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한번 그 네. 현역 프리미엄이 생기면 네. 그 도전자들이 쉽게 이렇게 가지를 못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초선인 시장 군수가 재임하고 있는 곳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수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보수 정당의 후보군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진보 진영 쪽에서는 후보군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양쪽이 다 많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후보군이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네.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대단히 많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곳은 네. 나중에 선거 본선 게임에 가도 네. 상당히 그 표싸움이 그렇죠. 치열하게 진행되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특이한 게 그 예를 들어서 여권 시장이 있다면 여당 시장이 있다면 시장이나 군수가 있다면 그 여당 기초 의원들은 많이 하마평에 같이 오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쓰신 기사 중에 기초 의원들 혹은 광역 의원들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라 하면 기초의회 의장이던가 네. 광역의회 의장이면 거론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초선인데도 거론된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뭐 개인 역량이 월등히 뛰어나셔서 그런 것인지 근데 이게 또 당내 내부 조율이 또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굉장히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지금 1년 이상 앞두고 시장 군수 후보들을 정리한 거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내부 조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탐색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의사를 비춰봤을 때 반응이 어떤가 이렇게 좀 본인도 한번 체감을 해보고요. 네, 당에서도 한번 또 의외로 반응이 좋으면은 이 사람 뭐 초선이고 뭐 경험은 없지만 한번 밀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내년도 대선 민주당 얘기긴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강원도 출신이 지금 두 분이 지금 잠룡으로 거론이 돼요. 이광재 아까 이야기했던 의원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두 분이 민주당 내년도 대선 후보 13잠룡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13잠룡은 어디서 나온 용어인가요, 이건? 그냥 13명이어서 13잠룡이라고 부른 거 같고요. 13명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이광재 의원님은 실질적으로 행보를 한다는 게 그 네. 전남 지역 언론사에 가서서 이 국가 대망론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국내 언론을 하지 않고. 네. 광주 방송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사실 저희도 가서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강원일보에 와서 안 하시고 사실 이게 그 대선 경선의 그 시작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제주도 아니면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경선을
지역별로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흥행몰이를 해 와야 되는 게 대선 경선의 각 캠프별로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아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그 앞서 가지고 네. 우리 LG 헬로비전 강원 방송에 이슈 토크에 한번 나오셨어요. 김선아 기자하고 그때 할 때도 말씀들을 좀 하셔가지고 그 광주 방송에서 하신 말씀도 사실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 자체적으로는 네네. 그동안 해오셨던 얘기들이랑 그렇게 네.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여하튼 부분 좀 연결해 보면 이광재 의원,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도 민주당 내 대선 잠룡으로 분류가 되는데 뭐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뭐 정치 행보 뭐 이런 게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일단 뭐 그 측근들이 이제 음. 뭐 여의도에 음. 사무실을 차렸다, 네. 뭐 플랜을 짜서 뭐 4월부터 가동을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진 않지만 네. 네, 여러 이제 설들이 좀 나돌았네.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현직 도지사가 어떻게 캠프를 만들 수 그렇죠.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도 큰 소득이 없는 내용들이라서 사실 저희도 취재하거나 뭐 기사 쓰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네. 민주당에서 삼선 지사라는 거 예, 그렇죠. 강원도에서 또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 무대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판에서도 만약에 등판을 하신다면 충분히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재판 때문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전에서 한번 택시를 탔는데 네. 이제 대전역 가서 어디 가냐 해서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네. 지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 택시 기사님이. 네. 감자 닮으신 분 아니냐, 아, 감자 네. 파는 분 아니냐, 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인지도가 젊은 층한테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부각돼 있고요. 또 이렇게 대전에 있는 택시 기사님까지 아실 정도로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이 아니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 왜냐면 제가 너무 놀라서 다른 역으로 나는 과연 전남 지사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또 몰라요. 잘 저는 모르죠. 또 잘 네. 몰라요. 예, 예. 그런 거 보니까 또 활동량을 꾸준히 해오셨구나. 예.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것들이 들어요. 결국은 강원도가 항상 그 중앙 정치에서 변방으로 치부가 됐는데 그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어떤 큰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르고 나서 강원도의 그만큼의 위상도 좀 높아진 게 아닌가. 또 그리고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이슈가나 아젠다가 나왔을 때 강원도를 이제 더 이상 주변화하지 않고 강원도가 뭔가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리딩 지자체로서도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럼요. 일단은 뭐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네.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또 다르지 않겠어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정치력을 중앙 무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되든 안 되든 저는 뭐 일단 강원도민으로서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네.